상장일 유통 물량은 대형주 치고는 좋은 상황이지만 알리페이가 매도할 경우나.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카카오페이의 핵심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청약은 10월 25일 월요일 시작하여 10월 26일 화요일 마무리가 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상장은 그 다음 주인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피코그램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청약이 예정되어 있던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은 일정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피코그램과는 청약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장도 현재까지는 동시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는 모든 증권사가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2일차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기에 1일차와 2일차 청약 마감 시간이 다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6만원에서 9만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가는 9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됨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대비 31.28%가 할인된 공모가가 된 것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45곳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종합 경쟁률은 1,714.47대입니다. 참여한 투자자를 살펴보면 운용사가 가장 많은 참여를 하였고 기타 법인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습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카카오뱅크의 결과와 비교를 해본다면 경쟁률은 비슷하지만 참여 기관의 숫자는 카카오페이가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기관 투자자가 대폭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수요 예측 경쟁률 1714.47대 1은 올해 평균 경쟁률인 1219.85대 1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들과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페이의 경쟁률은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높은 상황이고 카카오뱅크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SK 아이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 낮은 경쟁률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기록한 1714.47대 1의 경쟁률은 올해 10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상단에 가장 많은 1029건을 참여했습니다. 상단 초과가 446건이고 상단 이하는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그래픽으로 살펴보면 상단이 69.57%, 상단 초과가 30.16%입니다. 하단은 0.27%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수요 예측 분포의 대부분인 99.73%가 상단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9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히트맵으로 살펴보면 색이 밝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히트맵을 통해 운용사가 상단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신청한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가 커지기에 정말 좋은 기업일수록 장기 의무보유 확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보통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구성되지만 이번에는 2개월과 4개월, 5개월도 추가된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93.17%이고 수량 기준 70.44%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3개월이 가장 많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개월이 25.78%, 6개월이 2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개월, 2개월을 단기로 보고 장기를 3개월 이후로 볼 때 장기 비율이 65.17%인 상황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 측면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올해 평균 의무보유 확약인 16.45%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수요 예측 결과와 좀 더 자세히 비교해보면 카카오페이의 수량 기준 70.44%는 이전 가장 높았던 엔캠과 SK 아이테크놀로지, 일진 하이솔루스, SK 바이오사이언스, 현대중공업을 뛰어넘는 올해 가장 높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으로 좌표를 만들면 카카오페이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처럼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높았던 청약들은 상장일 모두 좋은 결과를 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카카오페이의 상장일 하락 가능성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20%가 배정되어 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9만원 기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3,060억 원이고 일반 차액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3,825억 원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대형 IPO인 셈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3,060억 원을 직원수로 나눌 경우 1인당 3.6억 원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자회사 직원분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인당 배정 규모는 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카카오뱅크의 1인당 청약 규모를 살펴보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청약을 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보다 1인당 배정 규모가 확실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실권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이 미리 진행되었고 실권 없이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없기에 일반 청약자의 주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카오페이의 배정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 100%를 균등 방식 배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비례 배정이 없이 100% 균등 배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공모주 청약은 비례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비례 방식은 2분의 1 이하로 진행하여야 하고 균등 방식으로 2분의 1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전체 수량의 50%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비례 방식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균등 배정하라고만 했지 한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증권사별 배정 주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청약은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4곳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으니 한 곳의 증권사를 골라서 청약하셔야만 합니다. 배정된 주식수를 살펴보면 삼성증권의 주식수가 54.2%로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4.2%로 배정된 주식수가 가장 적습니다. 증권사별 청약수수료 및 청약 자격을 알아보면 삼성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원래 삼성증권은 청약기간 중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가 없지만 카카오페이 청약은 청약기간 중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이나 은행 연계계좌로 개설하셔야만 합니다. 대신증권도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인 10월 24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0원의 청약수수료가 있고 청약기간 중 온라인 은행 연계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청약수수료가 없고 청약기간 중 개설해도 자유롭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 및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증권사의 최소 단위는 모두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90만 원이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비례 배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높아 10주 이상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청약 주식수를 많이 넣은다고 확률이 높아지거나 우대가 없는 만큼 청약하실 분들은 모두 20주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많이 청약하는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기존 공모주들의 청약자 수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카카오페이 청약에 카카오뱅크만큼의 청약자 수가 몰린다면 평균 2.28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2주를 받고 28%의 확률로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카카오뱅크보다 조금 적은 171만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만약 현대중공업에 참여한 청약자만큼 몰린다면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는 2.48주가 됩니다. SKI테크놀로지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 수는 카카오뱅크와 현대중공업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증권사별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기에 카카오페이는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SKI테크놀로지나 SK바이오사이언스만큼의 청약자가 참여한다면 모두 추첨을 통해서만 한 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청약에 참여하는 청약자 수가 212만 5천 명이 넘지 않는다면 예상 균등 배정은 2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확정 공모가 9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1조 7,330억 원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면 두산중공업보다 조금 높고 HMM보다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공모가에서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도 카카오페이는 상장하자마자 우리나라 34번째 시가총액의 회사가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보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물량 중 상당수는 의무보유 확약으로 제외될 것입니다. 수량 기준 의무보유 확약 70.44%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가능 비율은 33.9%로 낮아지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예상 유통가능 금액은 3조 9,713억 원이 됩니다. 다만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되어 있어 의무보유 확약 신청 수량보다 실제 배정되는 주식수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의 상장일 유통금액과 비교해보면 카카오뱅크보다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올해 상장하는 종목 중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세 번째로 상장일 유통 물량이 높은 종목이 되었습니다.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은 매우 많지만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알리페이 단 한 곳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의 알리페이와 매우 끈끈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알리페이가 상장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신청되어 있지 않으니 매도 자체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인 알리페이가 대부분인 8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9.63%,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배정된 기관 투자자는 일반 청약자보다 적은 6.26%입니다. 공모가 기준 주체별 유통물량 금액으로 살펴보면 기존 주주인 알리페이가 3조 3,409억 원, 일반 청약자가 3,825억 원, 기관 투자자가 2,487억 원입니다. 만약 알리페이가 상장일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실제 유통 가능한 금액은 6,312억 원이 됩니다. 만약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상장 종목 중 롯데렌탈보다 조금 작은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상장 후 바로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매우 많습니다. 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은 무려 470만 주이고 공모가 9만 원으로 따지면 4,240억 원이 됩니다. 행사 가격이 5천 원 밖에 되지 않기에 상장 이후 바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나 우선주 등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대형주 치고는 좋은 상황이지만 알리페이가 매도할 경우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전부 전환될 경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이 평균보다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공모가는 고평가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어차피 100% 균등 배정이라 모두 한 주에서 3주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손실도 이익도 매우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두 청약하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일단 청약을 진행하는 모든 증권사를 준비하시고 2일차에 주식수가 많거나 확률이 높은 증권사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국민 눈치 게임이 오픈하는 것입니다. 상장 1일차와 2일차에 종일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경쟁률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20일 계좌 제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20일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신 한국투자, 신한금융투자 중 없는 증권사가 있다면 해당 증권사에 계좌를 만드시고 삼성증권은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에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삼성증권은 물론이고 두 번째로 많은 대신증권, 배정 주식수는 적지만 이용자도 그만큼 적은 신한금융투자도 꼭 개설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한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가 없기에 같은 배정 주식수라고 해도 2,00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일 제한이 걸린 경우 대신증권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우회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와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도 신한은행을 통해 20일 계좌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증권사 주식 계좌 메뉴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인 신한소를 이용합니다. 상품몰 메뉴에서 입출금을 선택합니다. 입출금 중 사이버 증권거래예금을 선택하시면 증권 계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를 누르시고 신분증 실명 확인을 하시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동시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우리원뱅킹 증권계좌 메뉴에서 대신증권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고 배정의 추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